예,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 깡통 전세마저 나타나면서 이게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출 전략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한국감정원 이 자료를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이요. 지금 전셋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2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전셋값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세입자한테는 물론 좋죠. 예.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경제학에서 가격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어떤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다. 이제 이런데 예. 지금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충격은 현재 임차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집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학기를 맞아서 예. 자녀들이 진학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게 될 경우는 반드시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을 옮겨야 되는데 예. 그 돈이 안 빠지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예. 이런 아주 최악의 지금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세를 들어갈 때 예를 들면 2억이었다면 요즘 뭐 한 1억 7천 정도 돼가지고 원래 집 주인이 임차인에게 1억 7천밖에 돌려주질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생긴다. 물론 이제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2억 집을 1억 7천에 들어가면 뭐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집을 실제 가진 분들한테 이게 좀 부채로 남을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단점입니다. 근데 지역을 좀 보니까요. 울산하고요, 경남이 하락폭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예, 울산, 경남, 경북이 지금 심각한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예.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소위 중후, 장후한 기업들, 이른바 큰 중화학공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이 사이클 구조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새로 사람은 뽑지 않고 이러니까 이 지역에서 전세 값은 푹푹 떨어지는 거죠. 전세를 찾는 사람은 없고 전세에서 빠져나가겠다. 빨리 빠져나겠다. 내 돈 보증금 빼달라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한데요. 과거 20년 전에 1997년, 98년 IMF 상황 때 거의 범접할 수준으로 지금 역전세난이 심각한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채용은 안 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들어갈 집은 남고 집은 남다 보니까 전세값 떨어지고 이런 고리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 역전세난과 더불어 가지고요, 깡통 전세, 깡통 주택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깡통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주신다면. 역전세하고 깡통 전세를 좀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역전세라는 것은 우리가 앵커님이 바로 서두에 2년 전의 시세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2년 전 시세를. 왜 2년 전 시세냐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특성상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까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려면 2년 전 시세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높으면 선순환이 되는데 그거보다 낮으면 돈이 안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2년 전 시세보다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역전세 상황이라고 그래요. 뭐 그건 그나마 좀 나은데 깡통 전세라는 것은 이제 집값이 하도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경매에 붙여도 그 돈으로 그 전세금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전세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 법원에 그 반환 소송을 해서 경매에 붙이는 수가 있는데 경매에 붙여봤자 깡통 전세라고 그러면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우리 경제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급격히 변화할 때는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이 부작용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그야말로 진짜 역전세난에서 그 전세금 얼마씩 줄어들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경매에 붙였을 때 정말로 그야말로 깡통. 그렇습니다. 빈 깡통이든 우리가 거지를 깡통 찾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깡통을 찾는 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정부가 우리 서민들 민생을 위해서 또 경제의 부동산 원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여러 번 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어느 정도 효력을 보이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경제 사이클적으로 보면 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한 2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9.13 대책이라든지 정부가 그렇게 요란을 떨지 않았어도 예.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안정 하향화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 정부가 징벌적 이 조처를 많이 내놓는 바람에 예. 부동산 가격이 좀 더 급하게 예.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 전체적으로 거래 중단 상태에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래가 그나마 되면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뭐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서울과 지방의 어떤 부동산 가격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일단 양극화 현상이 좀 우려되기도 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전세값이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일어나는데 공교롭게도 다 경제가 어려운 지방이에요. 서울은 최근 13주 연속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예. 하지만 여전히 2년 전 대비해서 전세값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적어도 당분간은 역전세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더 불안하니까 지방에서는 전세 살기가 더 어렵고 점점 더 서울 편중, 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나올 네네.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면에서 20년 전에 IMF 상황에서 급격하게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 역전세 대출이라는 걸 정부가 긴급 구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지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대출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인데 지금 집값이 1억 7천으로 떨어져 3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예. 그것을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예. 그런 어떤 연동형 대출 제도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 지금 일선에서 당하는 고통은 예. 현장에서 생각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역전세 대출을 정부가 한 번쯤 다시 IMF 때처럼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역전세 대출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보증 보험이랑은 좀 다른 건데. 그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집을 들어가는 사람이 세입을 하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앞으로 2년 후에 예.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전세 들어있는 사람 중에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건 자기 돈이 이제 좀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금 반환에 하는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예. 부족한 자금을 은행이 대출을 해주다 그 돈을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세입자 나가는 사람한테 주면서 예. 채무는 이 집주인한테 부과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사후적 조처, 예. 하나는 사전적 조처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보증보험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종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미리 들어두면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에 뭐 저도 많이 겪어본 일은 아니라서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 뭐 딱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최악의 경우고요. 예.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네. 자녀가 학교를 옮겼다, 학군을 옮겼다. 그래서 견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예. 새 지역에 옮겨놓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우리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우리 돈이 없다 해서 안 주면 예.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을 깨뜨리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닥치면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전개한 다음에 경매를 갈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약 1년 이상의 절차가 걸린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집주인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일단 나가기 전에 그 전세 만기 한 달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 집주인이 전세금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줄 돈이 없어가지고 반전세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세입자의 선택이긴 하겠으나. 고려를 해보고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을 이제 민법에서는 감액 재계약이라고 그래요. 감액. 그래서 현재의 전세 계약 조건보다도
금액이 낮은 조건으로 네. 그중에 일부는 또 월세로 돌린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현재 세입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계약서에 사인 한 장만으로 확정일자 효력까지도 다 연장이 돼요. 그러나 예. 문제는 그것은 그 집에 살 경우예요. 예. 외국에 유학을 간다 네. 또는 이사를 갈 경우에. 지방 발령이 나는데 이럴 때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집을 비워놓으면 바로 그 집의 모든 경제적 권한이 상실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예. 떠나야 예.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서 경매했을 때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건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전세 계약에 대한 부분 저희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역전세난 깡통전세 좀 살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